우리 아이 어깨가 왜 자꾸 한쪽으로 기울지? 혹시 키 크느라 그런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 바로 아이의 척추는 미래다. 이 책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단순히 아이의 자세, 모양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이의 감정, 자존감, 또 미래와 연결된 이 척추 이야기,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부모로서 우리가 뭘 좀 발견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척추가 그냥 몸의 기둥,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의 감정, 집중력, 또래 관계 같은 사회성까지 다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막 자라나는 성장기 아이들한테 이 자세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또 부모님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그 구체적인 근거랑 실천 방법들을 잘 담고 있어요. 오늘 그 핵심 내용을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 책에서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자세는 자존감의 언어다, 이 표현이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어깨를 움츠리거나 등을 좀 구부정하게 하고 있을 때 그냥 습관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 아이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어떤 신호,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정확해요. 네, 몸의 자세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솔직하게 아이 내면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왜 자신감 넘칠 때 어깨 쫙 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좀 위축되거나 불안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고 다치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야, 똑바로 앉아! 이렇게 다그치기 전에 아이가 왜 저런 자세를 하고 있을까 하고 그 감정 상태를 먼저 읽어주려는 부모님의 시선이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스트레스나 이렇게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어깨 긴장이나 또 척추의 미세한 변화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하긴 생각해보면 요즘 아이들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 가고 집에 와서도 숙제하고 또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는 시간이 정말 길죠. 부모 입장에서는 공부도 해야 하니까 마냥 앉아있지 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생활 자체가 성장기 척추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성장기에는 뼈가 막 빨리 자라잖아요. 근데 근육 발달 속도가 그걸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척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랫동안 특히 스마트폰 볼 때처럼 고개를 푹 숙이는 자세 있잖아요. 그 디지터 자세. 그걸 계속 유지하면 척추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이게 바로 통증은 거의 없는데 소리 없이 진행되는 조기 척추측만증의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통증이 거의 없어서 알아차리기 어렵다니 그게 더 걱정인데요? 그렇죠. 그럼 부모가 집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만한 그런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매의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양쪽 어깨 높이가 눈에 띄게 좀 차이 나는 경우예요. 아니면 허리 라인이 이렇게 봤을 때 좀 비대칭이라거나 또 아이한테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숙여보라고 했을 때 아담스 테스트라고 하죠. 그때 한쪽 등이 다른 쪽보다 유난히 더 툭 튀어나와 보이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아, 아담스 테스트요? 네. 특히 키가 1년에 막 5cm 이상 확 클 때 있잖아요. 급성장기. 그때는 뼈 성장이 워낙 빠르니까 불균형이 나타나기 더 쉽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도록 더 자주 좀 세심하게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책 제목처럼 우리 집이 치료실이 된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부모가 좀 시도해볼 만한 좋은 방법들도 있을까요? 거창한 운동 같은 건 애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핵심은 거창함이 아니에요. 일상이랑 환경에 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이 발이 바닥에 편안하게 닿는지 의자 높이 한번 보시고요. 책상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지는 않은지 이런 가구 환경 체크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매일 딱 3분 정도만이라도 아이 뒤어서서 어깨, 등, 허리 라인을 이렇게 쭉 훑어보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변화를 빨리 감지할 수 있죠. 환경 점검 말고 아이들이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은 없을까요? 네, 책에서는 사실 운동보다 감각 자극이 먼저라고 강조를 해요. 감각 자극이요? 네, 예를 들면 그냥 맨발로요. 미끌미끌한 마룻바닥 말고요. 약간 좀 울퉁불퉁한 매트나 잔디밭 같은 데를 걷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발바닥 감각을 통해서 척추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막 깨어나거든요. 또 거창한 스트레칭 이런 것보다 그냥 동물 흉내 내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거나 짐볼 같은 공 위에서
균형 잡기 놀이하거나 이렇게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움직임들이 척추 정렬에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분 정도 놀이처럼 할 수 있는 간단한 바른 자세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좋고요. 아, 들어보니까 결국 아이 척추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무슨 특별한 비법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그 따뜻한 눈길, 그리고 일상 속의 작은 변화들, 여기에 있었네요. 오늘 아이의 척추는 미래다를 통해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아이의 몸과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세는 아이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음의 신호라는 점을요. 단순히 어깨 높이가 맞나 안 맞나 이걸 보는 걸 넘어서서 아이의 몸짓 언어를 통해서 감정을 읽어주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아이가 그냥 무심코 앉아있는 그 뒷모습을 딱 1분만이라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관심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아이의 건강한 성장 또 밝은 미래를 만드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겁니다. 어쩌면 아이의 몸을 통해서 마음을 이해하는 그 과정 자체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